네, 내일의 장바구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창윤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죠. 내일의 장바구니 도대체 어떤 주제를 보면 좋을까요? 시장에서 지금 그래도 반응이 나오는 쪽, 연속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쪽은 또 제약 바이오. 그렇죠. 그 안에서 지금 오늘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쪽은 비만 쪽. 이쪽이 내일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장 마감 이후에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펩트론이 뉴스를 내놓고 급등세가 연출이 됐고 다른 종목들도 다 끌어올려 줬습니다. 네, 그렇죠. 위고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구체적인 출시일 자체는 10월 중순, 그중에서 15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당장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기 때문에 딱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반응이 지금 핫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과 어제 펩트론이 시간에 다니까에서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일라이 릴리와 그와 관련된 장기 지속형 제제인 스마트 대포 관련된 펩타이드 의약품의 또 기술성 평가 이 부분을 진행한다는 부분은 좀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멘텀 측면에서 우리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반응이 핫하게 나왔고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동반해가지고 대봉 LS 등 관련된 종목들의 동반 급등이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전략을 하나하나 지금부터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펩트론이 오늘 25%대 급등을 보였고요. 인벤티지 랩이 3%, 블루엠텍도 3%대, 대봉 LS도 3%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사실 종목별로 좀 내용도 사실은 좀 다르잖아요. 정리를 그렇죠. 해볼까요? 네, 조금씩은 다른 이런 내용 자체가 나타나고 있죠. 일단 위고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네. 관심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국내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한 2천억 정도인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거라고 해봐야 일부 수입 유통하는 쪽과 삭센다가 대부분인데 네. 삭센다는 매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불편함이 있는데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 펜 단위로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4번에 걸쳐서 분할해서 맞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사용자의 투약 편의성 자체를 높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약가가 한 180만 원 정도로 연간 2천만 원 이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지금 판매가로 예상이 되는 유통가는 80에서 1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이 부분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 범위 안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반응이 종목별로 지금 같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국내에 단순 유통하는 쪽과 실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쪽 그리고 앞에서 이제 이런 그 투약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지속형 제재를 하는 쪽 그리고 이런 쪽을 마이크로 니들 패치 형태로 붙이는 쪽 경구형으로 진행하라는 쪽 각각의 이제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구성 면면을 조금씩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실 오늘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게 가장 핫한 분야이고 그리고 오늘과 더불어 이제 내일 모레 이 정도 이번 주는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출시일이 다음 주 화요일로 딱 못이 바뀌었으면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기 전에 미리 파는 형태가 항상 그동안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특히 이런 셀온 뉴스에 파는 형태가 항상 이벤트 드리븐 관점에서 보면 유독 가파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쭉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별로 대응 자체를 좀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특히나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펩트론이 깨지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지금부터는 분할로 잘 팔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아마 와닿으실 것 같은 게 다음 주 화요일로 날짜는 박혔고 사실 물론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만 약가가 싸진 않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얼마나 팔릴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화요일 15일에 발매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대형 바이오주들에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유럽 최대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 여기 참여를 한다. 근데 여기 가서 새로운 파트너사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제약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에 숫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있어 하는 건 학회나
이런 박람회나 이런 기업들 이런 쪽에 참여를 해가지고 글로벌 빅파마들과 미팅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이렇습니다 하고 이런 것들을 PR을 통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관련된 이제 학회 일정도 있고요. 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한양의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 국내 유수 이런 빅파마, 국내 유수 제약사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많이 참여하는 쪽이고 네. 특히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유한양의 뒤를 이을 차세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일정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세계 제약 바이오 전시회가 지금 8일부터 10일까지 밀라노에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던 대로 유한양인 등 국내 75개의 바이오 기업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 플로우가 풍성하게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주 관련된 모멘텀으로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바이오 유럽 2024가 진행이 되는 쪽 이게 그 다음 일정이고요. 미국 면역 항암학회가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12월 달에는 미국 혈액학회 그리고 이제 대망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이기 때문에 4분기 안에서는 우리가 관련된 기업들의 일정 같은 경우를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의 트렌드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보자. 특히나 이 트렌드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은 개별 기업들 기준으로는 이런 파이프라인의 가치도 있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GLP-1 계열의 추가적인 임상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런 비만 치료제 안에서도 실제 숫자를 뽑아낼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이제 삭센다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노보노디스크 이제 전작이 삭센다고 하루 맞는 부분이고 이거를 국내 대형 병원과 약국에 유통하는 쪽 이쪽은 결국은 블루엠텍이죠. 실제 이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하게 되고 15일부터 국내 병원과 약국 이쪽에서 예약을 받는다고 하는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실제 유통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쪽이 블루엠텍이 될 것이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숫자를 뽑아낼 수 있는 쪽은 이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실제 시장에서 핫하게 반응이 나왔던 쪽은 펩트론인데 그쵸. 사실 이쪽은 숫자가 바로 뽑히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당장 시장에서는 주주 배정 유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차례를 기대했던 게 라이센스 아웃이었어요. 근데 일라이 릴리와 라이센스 아웃 나왔나요? 안 나왔죠. 안 나왔고 그 전 단계로 앞으로 14개월 동안 우리 펩타이드 의약품과 너희의 스마트 대포 이런 부분을 결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기술성 확인해보자. 평가를 할게.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게 좋은 뉴스, 릴리와 첫 단추를 잘 깨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뉴스인 건 맞지만 우리의 눈높이는 저기 라이센스 아웃에가 있는데 기술성 평가를 14개월 동안 한다고 그리고 하고 나서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하면서 좀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이 부분에 가장 앞서 있습니다. 특히 네. 한미약품은 FDA 일상 또 지금 현재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삼상 진행 중에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당뇨 치료제로 이제 진행하고 있던 부분 제형 변경을 통해 가지고 비만 쪽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쪽이 한미약품이다. 다만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지금 시끄럽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 각사마다 처해 있는 포지션도 다르고 그리고 실제 숫자로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그 위치와 파이프라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해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펩트론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지금 제약바이오주에서 기다리는 건 솔직히 말하면 애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과연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꼭 확인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4분기 줄줄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일정 중에 하나인 지금 위고비 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건데 4분기에 줄줄이 바이오주에 이런 일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주가는 꿈틀거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3분기 시장의 주도 섹터는 바이오였죠. 그도 그럴 것이 7월 이후에 금리 인하, 특히 B컷에 대한 기대감이 가파르게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에 많이 비어 있었던 빈집인 바이오에 수급이 급격하게 유입이 되면서 시장의 주도 섹터로서 올라오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같은 시기에 알테오제는 머크 관련된 이런 계약과 더불어 유한양이도 렉나자 긍정적인 FDA 승인까지도 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었죠. 그러던 부분이 9월 이제 중순에서 말 넘어가는 시기에 많이 오른됐다는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나왔었고 이제 4분기로 접어든 10월 초 현 시점에서 좀 더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결국 그 가능성이 가장 큰 게 저는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은 일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흐름 자체는 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를 대체할 만한 게 눈에 딱 들어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그중에서 반도체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찰나에 바이오와 2차 전지 그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2차 전지가 최근에 메탈 가격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점 대비 15% 이상 올라오면서 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더불어 또 다른 한 축에서는 결국은 이제 바이오가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대장 종목들 중심으로는 우리가 포트에 꼭 챙겨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핵심적인 종목 위주로 봐야 한다라면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제가 오늘 좀 고민을 하면서 네. 좀 펩트론을 가져올까 생각을 했는데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튄 상황에서 대장주를 네. 가져오기도 애매하고요. 굳이? 그렇다고 다른 이제 비만 관련된 종목들을 가져오자니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세론이 두렵고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앞에서 이제 학계 일정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봤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신약 만들고 있는 이런 플랫폼 기업 리가켄바이오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사실 바이오가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이유는 꿈에 베팅한다는 부분이죠. 그만큼 밸류에 대한 밸류 트랩에 갇히지 않고 업사이드에 대한 이 천장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인데 바이오 투자하실 때 이 부분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고가 가는 종목이 더 잘 가요. 그렇죠. 그렇죠. 바이오주는 그래요. 예, 오히려 우리가 같이 선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바이오 손 나가기가 쉽지가 않고요. 오히려 그 실적 나오고 숫자 보시는 테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섣불리 이런 신고가 나는 종목들을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가켄바이오는 최근에 시장에서 새롭게 재평가를 받으면서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천장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트레이딩 측면에서 계속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항체, 약물 접합체죠. ADC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쪽은 플랫폼 선두주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타 바이오벤처들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반면 1월 달에 오리온 지분 투자 이후에 자금 조달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되었고 본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핵심 파이프라인이 이제 고영암 대상의 ADC 치료제 후보 물질인 LCB84인데요. 작년 12월 달에 얀센과 총 17억 불 2조 2천억 규모죠. 이쪽을 라이센스 아웃을 체결을 했고 선급금만 1,300억 1억 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충분한 상황에서 얀센과의 임상의 일상 종료가 연내 예상이 되어 있고 이게 독점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2,500억 정도 자금 유입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시가 부분에서 지금 현재 초병 정도 뛰어놀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와 있는 리포트들도 13만 원 이상 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그래도 저점 이렇게 찍어준 부분은 대략 한 9만 7천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추세선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운드 넘버인 10만 원 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13만 5천 원, 손절가 10만 원 각각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바이오주에 대해서 보는 이제 시각이 좀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리가켄바이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